천하람은 김건희 라인 집중 공략? 김건희 라인? 그 삼간신 얘기 나온 거 말하는 건가요? 삼간신 얘기 나온 거 그것 때문에 날린 거 같은데 이제는 그거죠. 천하람 당선인이죠. 천하람 당선인이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저도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박영선, 양정철, 김건희 여사 라인일 거. 그거를 천하람이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천하람이 좀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 김 여사 라인, 그러니까 그 김 여사 라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김 여사 라인? 그런 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왜 저 라인을 사적인 라인으로, 그러니까 김 여사가 사적으로 맺은 라인으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해보죠. 있는 대로. 천하람하고, 그러니까 천하람이 박영선하고 양정철 전에, 그럼 양정철. 그러니까 천하람 당선인이 박영선, 양정철 검토가 김건희 여사 라인일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선 둘을 묶어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 양정철 얘기를 해봅시다. 양정철이 아니라 박영선 먼저 얘기할게요. 박영선.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박영선 의원하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와 관련돼서 공적으로 나온, 이제 뉴스로 나온 얘기들만 한번 묶어볼게요. 20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다. 20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다라고 박영선 의원이 2022년에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문화부 기자할 때 그때 문화 쪽 일을 하게 되니까, 문화부 기자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를 만났었다. 요런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되게 이제 김건희 여사 비토하는 입장에서 당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영선 전 의원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박영선하고 요 관계를 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 뜨게 됐었던 게 2013년이죠.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돼서요.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 뜨는데 그때 박영선이 역할이 있습니다. 박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영선 전 장관이 말이에요. 박영선 전 장관이 잠깐만요. 주진우 기자도 좀 관계가 있고 뭐 그렇죠. 약간 지금 제가 머리가 띵합니다. 컨디션 난조인데요, 여러분. 잠시만요. 생각을 좀 정리하고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또 잘못 얘기하면 사방팔방 또 지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관대하다고요? 아니, 관대하다기보다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지금 너무 억측들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얘기 나오는 데서 제가 직접 만났거나 뭐 한 달이 건너서 알거나 뭐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막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막 커뮤니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제가 보는 거에 의해서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 정말 가혹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세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한다? 나 진짜 보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여염이 참 쉽구나. 여염이 정말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노무현 때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럼 내가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정면 돌파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존나 노무현 반대파들마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고 있으면 몰라 씨발 내가 왜 말조심을 하지? 윤석열 대통령 존나게 비겁해요. 윤석열 대통령 정말 비겁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돌파를 해내거나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문재인하고의 관계도, 그러니까 김 여사가 모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지금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맺은 관계는 맺은 관계로 분명히 부러뜨려야 될 건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되게 이 남자 생각보다 비겁하네. 이러면은 또 대통령 욕하는 건가? 욕하는 거지 뭐. 이게 뭐야, 다들 치마 속에 숨는 거야? 뭐야, 남자들이 비겁하게. 아니, 그러니까 박영선하고의 관계도, 박영선이
김건희 여사부터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뭐 기타 등등 하지만 이 박영선하고의 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한길, 박영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었던 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입니다. 그때 2013년이에요. 2013년인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죠. 물 먹잖아요. 물 먹죠. 물 먹어서 뭐가 되냐면 이거 뭐라고 하죠? 낙향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거 좌천되죠. 좌천. 윤석열 대통령이 좌천이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이 되는데 그 좌천된 윤석열에게 자네 정치할 생각 없는가라고 움직였었던 그룹이 김한길 박영선 그룹이에요. 그 김한길 박영선 그룹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게 2013년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된 윤석열을 끌어올리려고 했었고 그때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사위에서 그때 법사위원장이 박영선이었어요. 법사위원장 박영선이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 윤석열을 출석 요구를 했어요. 출석 요구를 했는데 박영선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불출석하려고 했죠. 불출석 사유서를 썼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일이 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법사위 그 서울고검 제가 지금 서울고검 사람도 아니고 여주지청장으로 와 있는데 서울고검 국감장에 제가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도 박 법사위원장이 직접 좀 오라고 별도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도로 연락을 했고 그때 여주지청장 윤석열이 정치 행보의 제1발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 박영선이 윤석열한테 참 이거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급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박영선이 질문하고 윤석열이 대답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진짜 급조됐을까 아니면 둘의 팀플레이였을까? 박영선과 윤석열의 팀플레이였을지 아니면 우발적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땐 무대를 박영선이 세팅했고 그 무대의 주인공 윤석열은 상당히 연출된 상황이었었던 걸로 봐져요. 저 상황.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윤석열이 황 뜬 다음에 박영선 부부와 윤석열 부부가 같이 밥을 먹고 가까워졌다.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메이드한 관계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영선 그리고 김한길 법사위원장 그 박영선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주요 실세 중에 한 명이었던 김한길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김한길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의 관계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민주당에는요 두 가지 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지만 나중에 주사파들이 확 떠오르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호남 사람들이 있고 수도권 지금도 여러분 보수가 보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 하잖아요. 저때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가 되게 어렵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자기의 똘마니들 동교동계로는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입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드는데 그 수도권 의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한길, 박영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전라도의 다선 의원보다 수도권 다선 의원을 당연히 더 쳐줬던 시절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가 어려웠었어요. 전라도색이 너무 세면 안 되고 명사 집단이어야 된다라는 색이 강했고 그때 끌어들였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수도권 파벌, 손학규,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완전히 파벌로 엮여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한길, 박영선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민주당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또 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파벌로 떠오른 게 뭡니까? 친노죠. 친노라는 파벌 자체 그 친노라는 파벌 중에서 특히 어디야? 부산 친노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친노들과 그 운동권이 연합해서 전라도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전라도 동교동과 이 수도권 명사들 쉽게 생각하면 권노가 밴드 정동영
이런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정동영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정동영, 김한길, 박영선 이렇게 수도권 의원들 잘 나간 사람들 있고 전라도 의원들 있고 거기다가 친노들이 패권 세력으로 확 뜨니까 운동권과 친노는 운동권과 손을 잡고 확 뜨니까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 세력 중에서 전라도 앤드 이 수도권 의원들 그래서 김한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영선 의원도 그때 국민의당 그때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 탈당하는 세력이 박지원, 김한길 뭐 이런 세력들 아닙니까? 그때 박영선 의원은 그쪽으로 가려고 거의 그러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김종인이 땡겨오고 김종인이 당신에게 공천권을 준다 뭐다 이렇게 나오니까 김종인의 측근으로 급부상한 박영선은 민주당에 남고 그때 원래 하고 이현주 의원은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갔죠. 뭐 이렇게 되는 스토리예요. 지금 민주당 스토리가. 그때 여기서 보면 국민의당 계열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뭉쳤었던 호남 쪽 앤드 수도권 중에서 특히 그 중에서 수도권 쪽 있죠. 이 수도권 쪽 사람들이 윤석열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요 말을 했을 때 떠오르게 했었던 그 작업을 쳤었던 사람이 김한길, 박영선 이쪽 라인이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도 밥을 먹던 그런 관계고